연말에는 행복한 마음을 안고 주위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저희 기자들도 얼마 전 다 함께 모여 번화가로 나갔는데요. 혜정 기자는 당시에 문득 번화가의 빼곡한 유흥업소들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학교나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성산업은 금기시되는 것인데 왜 학교에서 10분 거리에는 유흥업소가 이렇게 많을까? 어린 시절 회상에 빠져있기도 잠시 주위를 둘러봤을 땐 성형산업과 대부업 간판도 여럿 보였어요. 그리고 혜정 기자는 의문을 품었죠. 왜 이런 산업들이 모여있을까? 그래서 오늘 205의 크리티컬에서는 이 골목 사이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골목에 존재하는 산업들, 성형산업, 성산업, 대부업은 바로 성형대출이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고리를 연결해요.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성형대출은 대개 대부업의 상품이에요. 성형대출은 성형외과에서 성형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준다는 거예요. 신용조회도 없고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고 해요.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성형대출을 검색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관련 기사들만 나오고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기자라고 할 수 없죠. 성형지원으로 단어를 바꿔서 검색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수많은 알바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트들을 클릭해보니 성인 인증을 하도록 했어요. 인증 한 번으로 쉽게 들어가 보니 성매매 중개 사이트임을 바로 알 수 있었죠. 게시물들 중에는 업소를 소개하며 대출 형태로 성형 지원을 해준다는 곳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여성의 몸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대출이 그렇게 쉬웠던 거예요. 여성의 몸은 성산업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자신이 대출해줄 여성의 몸도 거래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것이니 높은 이자도 금방 갚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거대한 성산업 시장에 대한 대부업체의 믿음. 구체적으로 각각 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맺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성형산업은 성형대출로 알선된 여성에게 다양한 성형수술을 권하며 이익을 챙겨요. 성형산업은 고객도 없고 과잉진단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대부업은 높은 이자율을 얻어낼 수 있죠. 여성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냐고요? 네가 한 일을 모두 알리겠다며 협박하면 너무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 그들에게 그런 걱정은 없어요. 제3금융업의 대출 상품에서 유흥업 종사자를 반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빚이 많은 여성일수록 성산업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성산업도 이를 통해 꾸준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형을 해야 한다고 또다시 권유하며 계속해서 여성을 빚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성을 성산업에 머무르면서도 빚이 불어나는 거대한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세 산업의 공모 중 일부일 뿐이죠.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성대출도 대부업의 주력 상품이에요. 역시 담보도 없고 직장도 없어도 되지만 높은 이자율을 자랑하죠. 대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들이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내몰려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게 되는데요. 대부업에서 빌린 돈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기에 성산업에 유입되죠.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대부업체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성산업에 발을 들인 여성을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형을 강요하고 자본이 없으니까 또 대출을 알선하고 여성을 빚지우고 성산업에서는 여성의 몸을 개조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어렵거든요. 이제 이 착취 구조가 이해되시나요? 설마 이런 큰 고리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종사자가 성산업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성형대출 이전에 선불금이 존재했어요. 선불금은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를 조건으로 빌린 돈을 말해요. 이 선불금은 성형대출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도록 하겠죠.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은 무효하도록 했는데요. 바로 이 성매매특별법이 성산업의 고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그치만 이 구조는 너무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형대출은 선불금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성산업에 유입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형대부업자들이 우리는 여성들이 성매매하는 줄 모르고 빌려준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성형대출 채권을 성매매 선불금으로 간주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 그들을 처벌할 수도 채권을 무효화할 수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형대출 자체는 합법적인 여성대출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형대출 피해에 대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성산업에 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은 너무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었죠. 사실 여러 산업이 함께 얽혀있는 문제이다 보니 성매매 특별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며 높은 이자 수입을 노리는 약탈적 대출이 규제되어야 하고 과잉 진단을 잡지 못하는 의료법도 개정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너무 현실성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게요. 저희도 이게 단지 슬픈 소설 같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해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이 거리들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거리에는 거대한 산업들이 맞물려 여성을 착취해온 생태계가 존재해 있었어요. 우리는 이 거대한 착취 구조를 더 관심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